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소비자 기후 행동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액션 플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 줄이기 사연 공모전을 여는데요. 제목이 지구를 위한 옷장 사연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네, 새 옷은 아닙니다만. 네, 요즘 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웹툰의 드라마까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저희는 새 옷은 아닙니다만 누구나 옷장 속에 사연이 있는 옷들이 한 벌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사연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꺼내 주시면 이걸 갖고 저희가 만방에 방송을 하면서 이 옷 오래 입고 그리고 의류 폐기물 줄이는 그런 문화 실천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신생아 시절의 추억이 담긴 베넷 저고리 같은 경우 참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잖아요. 네, 네. 또 물려 입은 교복이나 또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날에 입어온 옷이나 또 제대로 사서 오랫동안 입어온 나만의 날개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2분씩 뽑아서 연말까지 쭉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김미숙 진행자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고 네.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생협에서 드리는 현미쌀 한 포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나도 써봐야겠다 해서 또 다른 사연이 올라오고 전파되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옷을 오래 입고. 네. 저희가 이처럼 그 의류 폐기물 줄이기 행동에 나선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상 옷의 70%가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현실.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그렇죠. 얘기. 예, 사실인가 싶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찾아봤더니 네. 맞더라고요.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 엘렌 맥아더 재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매년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네. 전 세계에서 매년 1천억 벌 이상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73%가 소각 또는 매립된다. 허걱. 1초당 2.6톤의 옷이 폐기되고 있다. 이유는 이제 패션업계라는 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 옷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고 옷이 시장에 존재하면 자기 브랜드 가치가 하락된다. 그래서 차라리 버리자. 그래서 그냥 태우거나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한 연간 400억 정도의 재고 제품을 소각한 게 알려져서 문매를 맞기도 했죠. 와. 근데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닌 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년간 의류업 내 재고율이 꾸준히 20% 이상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의류업계에서는 재고를 마냥 쌓아두고 있을까? 창고에 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관련 법으로 아예 이렇게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네. 그래서 재고 폐기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신상 옷의 대표하면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그렇죠. 유행을 저렴하게 따라가는 네, 옷. 유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합니다. 유행이라는 게 자꾸 바뀌니까 바뀔 때 그 유행 타는 옷을 싸게 사서 입는다. 근데 이제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유행이 지나면 네. 쉽게 버린다. 그래서 삼성 패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패스트 패션 시장이 최근 10년간 7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의류 폐기물도 빠르게 많아졌다. 늘어난다. 네. 그래서 박재용 작가님이 쓰신 녹색 성장 말고 기후정의라는 책을 보면 네. 이 책 굉장히 진짜 저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에 54,677톤이던 국내 의류 폐기물이 2014년 기준 74,061톤으로 1.36배 증가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전 세계 의류 산업이 21세기 들어 10배 이상 커지는데 의류 폐기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부분이 패스트 패션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다. 폴리에스테르. 네.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 우려로 넘어갑니다. 네, 네. 화학 섬유가 석유 기반이잖아요. 네. 석유 기반 플라스틱류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한 탄소가 한 60% 정도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활용 문제를 떠나서 소비 자체를 줄여야지 만드는데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 석유류 제품들이. 근데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모두 그렇지 세상의 모든 재질이 그렇듯
작게 깨지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은 그것도 깨지는데 분해가 안 된다. 그게 이제 미세먼지, 미세 섬유,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이는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인데 세탁기 돌릴 때마다 나온다. 거름 장치를 설치해도 너무 작은 미세먼지는 어디에도 걸러지지 못한 채 않는 거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네. 거기서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바다 생물에게 흡수되면 그 물고기들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더라. 그래서 우리 몸으로 되돌아오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역시 그래요? 박재용 작가의 저서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남해 연안이 특히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특히 그래요. 거제와 진해 앞바다에는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 5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세계 평균보다 무려 8배 높은 수치다. 이 조선소 때문인가? 어떻게 이렇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민물 같은 경우도 어디 네. 그 수도권에 이제 저기 이 바다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인천 쪽에. 그 지점도 굉장히 높더라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냥 천연 섬유만 입으면 될까? 폴리에스테르 아닌 걸로. 네. 근데 이제 목화가 면화 1kg 생산하는데 물이 2만 리터가 된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면화를 많이 생산하는데 네. 아랄해라는 거대 호수가 아예 말라붙었다고. 지금 말랐죠. 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에 살충제 사용, 아동 노동까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는 순면이야말로 가장 지저분한 옷 중에 하나다. 이 과정을 알면 절대 입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옷을 사서 오래 입고 고쳐 입고 돌려 입으면서 폐기물 자체를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새 옷의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후가 소비자 기후 행동과 함께 이제 사연 공모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글 못 써. 글 못 쓰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게 거의 우선적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잘 쓰시는 분들이 먼저 쓰시면 사람들이 기죽어서 맞아요. 채택 확률은 글 거의 처음 써보신 분들이 먼저. 예 편지 형태로 DJ님한테 문자 보내는데 희숙님 우리 옷장에는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오늘의 기후 밴드와 방송을 통해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쭉 일주일에 2분씩 사연 채택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천쌀 말고 현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현미 얘기가 나와서요. 현미 선생님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요? 아, 그래서 지금 추천곡에 현미님.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은데 오늘은 저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아는 현미 선생님의 밤안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